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에게 고품질 과일의 수확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기이므로 블루베리 과일의 품질을 올리거나 또는 수확량을 올리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진농업인의 길 제6교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농가 여러분들이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을 하면서 수확량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블루베리 재배를 수익을 목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도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것이 과일의 수확량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더라고 하더라도 수확량이 그 뒷받침이 되지 못하게 되면 농가의 전체 소득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진농업인의 길 제5편인 저번 시간에서는 블루베리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나무를 심는 제식 거리와 나뭇잎의 수량에 따라서 연면적 지수가 수확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혹시 저번 영상을 놓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선진농업인의 길 제5편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 후반에 제5편도 함께 올려드릴 테니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블루베리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일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배우는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수관 점유율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수고율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수확량을 늘리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 과일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관 점유율과 수고율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수확량을 높이려면 나무의 최적 연면적 지수에 도달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했죠. 이러한 연면적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수관 점유율과 수고율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수관 점유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관 점유율은 나무가 점유하는 면적이 내 농장의 전체 면적 총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수치인데요. 이 말은 내 농장에 나무가 어느 정도 식재되었는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이러한 수관 점유율은 나뭇잎의 개수 확보와 관련이 있는데 연면적 지수는 나뭇잎의 수가 증가하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를 포함한 모든 나무는 나무의 수관이 넓거나 즉 나무의 덩치가 크거나 나무끼리 필요 이상으로 많이 겹치게 되면 이 나뭇잎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잎의 수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무 가장자리를 말하는 가지의 선단이 약 20% 정도씩 앞뒤 나무 간에 약간씩 겹치는 정도일 때인데요. 즉, 이 말은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연면적 지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식재된 거리가 약간씩 나무 끝부분에 약간씩 겹치는 정도의 식재를 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너무 멀리 간격을 벌려 띄워서 식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이처럼 상식과 과학은 같을 때도 있지만 완전히 서로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식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나무를 크게 키우고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와 나무 간격을 최대한 벌려서 나무를 크게 키우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과일도 많이 생산되리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편 5편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나무는 무작정 키운다고 해서 수확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그루의 나무에 따른 가장 최상의 나뭇잎의 수와 또 나무의 크기, 수간의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즉 필요 이상으로 나무를 키워버리게 되면 나무 상태만 보았을 때는 우람하게 아주 멋지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무효영적, 즉 나무 덩치는 크지만 수확하지 않는 가지나 나무 신초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실질적 농부의 입장에서 수확량은 오히려 증가하지 않고 전정으로 가지를 잘라줘야 하는 번거로움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하면 현재 내 농장에 식재된 나무의 제식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조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가벼운 정도의 밀식 재배가 될 것이므로 수확량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나무 간격을 넓게 띄워서 식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수강거리가 넓어지게 되어서 토지 면적에 대한 나무의 점유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면적 지수는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레 수확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0.1 헥타르 과일 생산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무 간격이 어느 정도 밀집된 것이 아주 멀리 띄어서 식재된 것보다 나뭇잎 증가가 훨씬 높다는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나무끼리 완전히 붙여버리는 완전 밀식 재배를 하면 안 되고요. 제가 가장 좋은 간격은 수간의 끝부분 가지가 앞뒤 나무끼리 서로 약간씩 겹치는 약 20% 정도씩 서로 겹치는 정도가 가장 최상의 간격이라고 했죠. 자, 수간 점유율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과일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나뭇잎의 확보가 아주 중요한데 이러한 나뭇잎 확보를 위해서는 나무끼리 약 20% 정도 겹칠 정도의 아주 가벼운 밀식 재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농장 전체 면적당 나무를 식재하거나 배치를 할 때 나무 간격을 너무 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고율은 무엇일까요? 수고율은 나무 폭에 대한 나무 높이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전 시간에 제가 나무는 최적 연면적 지수에 도달을 하게 되면 수확량이 극대화된다고 하였는데 수고율이 커지게 되면 연면적 지수도 당연히 커지게 돼서 수확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수고율이 1에서 2로 2배가 높아지면 나무의 전용 면적은 2.5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전용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과일이 수확되지 않는 무효영적이라는 것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실을 보장하는 유효영적이 3배 가까이나 늘어나게 되므로 수확량이 실질적으로는 2.5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효영적과 무효영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번 5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고율을 높이려면 나무 식재나 배치를 하실 때 정방향 배치가 가장 좋은데요. 정방향 배치는 한마디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통행폭을 넓히고
나무 앞뒤 간격을 좁히면 자연스럽게 정방향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왔을 텐데요. 과일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배운 것을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내 농장 전체 면적의 식재나 배치 간격을 가지 끝끼리 아주 조금씩 부딪힐 정도로 식재를 해서 나뭇잎의 수량을 확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무의 키나 폭을 무작정 키우지 말고 나무의 키는 나무 폭에 맞추어서 적정 비율로, 즉 조금 더 높이를 낮게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무는 절대 비료만으로는 수확량을 늘릴 수 없겠지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